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41호 제16면 기사입니다. 권익위, 보건복지부 등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방문 고충 애로사항 청취.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국방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이하 유관기관, 관계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주재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인 무궁화전자를 방문하여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사업체 대표들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대상 우선구매 목표 2% 상향 조기 시행, 현행 1%, 1인 견적 수의계약 도입 종량제 쓰레기봉투 마스,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이어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철환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및 판매 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최일선에서 나라 발전에도 기여한다라며 생산제품 생산과 판매에 걸림돌은 없는지 논의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한 적절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자아성취, 경제적 자립, 사회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2024년 장애인 권익 지원을 위한 협력 추진 간담회 실시. 경기 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관장 송남영, 경기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최석현,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김민영, 경기 서부해바라기센터 부소장 안나,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 주무관 154,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센터장 송원섭, 여성긴급전화 1346 경기센터 센터장 유복현은 지난 7월 23일 화 노인 여성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계선 장애인 지원 방향, 성년후견 제도, 장애인 학대 사례의 개입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경계선 장애인의 학대 피해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성년후견 제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많은 부분에서 침해하는 처사가 될 수 있어 특정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정 후견 사업 이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근구에서 발생하는 학대 차별 사례에 있어 장애인권익공호기관에서 응급분리나 긴급한 사례의 경우 1~2시간 내에 바로 개입을 하고 있으나 담당하고 있는 지역과 장애인 인구수에 비해 종사자 수가 턱없이 부족해 신속하게 개입하지 못하는 사례들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음을 통감하였다. 경기 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송남영 관장은 이번 장애인 협력 추진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내 학대 피해자 지원에 있어 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방향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대 예방 및 인권 침해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건보공단, 특별재난지역 20곳의 장애인 보조기기 등 추가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 은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 20곳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리, 장애인 보조기기, 보청기 등을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 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 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틀리는 급여 후 7년, 장애인 보조기기는 6개월 물결표 쌓인 6년이 경과되어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리,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자체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고 장애인 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 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호우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A등급 달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 은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 20곳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리, 장애인 보조기기, 보청기 등을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 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 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틀리는 급여 후 7년,
장애인 보조기기는 6개월 물결표 쌓인 6년이 경과되어야 제재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리,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자체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고 장애인 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 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호우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A등급 달성.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개발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영실적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24개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 내용은 경영관리 부분, 경영전략/사회적 책임/재무성과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주요사업 부분 가점 부분,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으로 각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됐다. 개발원은 2023년에 신임 기관장의 의지를 반영한 가치체계 재정립하고 경영목표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 과제를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정신장애인 맞춤형 고용 모델 개발 확산한 사례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질관리 및 판로 지원,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34개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한 점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개발원은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운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경혜 원장은 장애인 정책 전문기관인 개발원의 성과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연관돼 있다며 개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복지부 지자체 17개 시도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7월 25일 오후 4시에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회의를 개최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성명서를 공유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서 별표 사인을 공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탈시설에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으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개정된 조례 별표 사인에 따라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2022에서 2025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30개 지자체에서 158명이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 및 서비스 연계 별표 사인을 완료하였고 2026년부터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은 현재까지 16개 시도에서 278명의 동료 지원가가 참여 희망자 발굴, 자조 모임 운영, 대상자 사례 관리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의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인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노인 장애인 대상 맞춤형 인문 프로그램 운영. 문체부는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노인과 장애인 대상 맞춤형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 100개 노인 장애인 복지관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자아 존중감과 회복 탄력성, 활력을 높이는 독서와 글쓰기, 체험 탐방 등 총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특히 맞춤형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 임대일과 함께 찾아가는 낭독 프로그램도 100회 진행한다. 이번 시연회를 시작으로 연극배우들이 전국 20개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가 문학작품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배우들의 낭독 이후 노인, 장애인 참가자들이 배우들과 함께 직접 작품을 낭독해보고 작품에 담긴 의미와 가치와 서로의 삶의 이야기도 진솔하게 나눴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는 소외된 이들을 보듬고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 소외 심화 등의 문제가 병리 현상으로 악화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라며 누구나 문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복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보편적 문화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